자, 지금부터 사단법인 소통과 혁신연구소가 주최를 하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산업별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의 어디까지 왔나?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을 한 이후에 이 자주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자주적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말로 보통 정식화되곤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특히 올해에 이제 보건, 금융, 금속 이게 이제 산별 투쟁과 교섭과 합의 과정을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것이 산별 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현장 조직력이 중앙만 쳐다보는 의존심 때문에 현장 조직력이 강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무늬만 산별이다, 사용자 단체도 없고 실권도 없고,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단업이라든지 자기 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대기업 관련한 산업별로 이제 그런 사회계획 관련한 요구를 제출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서 투쟁을 통해서 대다수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이것이 이제 변혁지향적이고 사회 변혁지향적인 이런 노동운동의 길일 텐데, 아직 이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지금 실험하고 있고 그 현실성과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토론해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활동가들이 바빠서 그런가 아직은 아마 속속 들어오긴 할 겁니다만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이번 달 토론 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하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동지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지정 토론을 두 분으로 거의 발제 수준인데요. 배종관 금융노조 부위원장님과 금속노조 이원재 기획실장이 20분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다 하면은 70분이 되겠죠.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50분을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를 띄워주시고, 화면 공유해서 발제를 띄워주시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 자, 정재수 동지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정책실장입니다. 정재수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여튼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선배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쨌든 발표문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주제는 아마 주신 대로 2021년 9월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투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산별노조의 활동과 투쟁의 방향에 대한 내용과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산별투쟁의 방향과 목표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조가 올해 어쨌든 보건의료 산별투쟁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 총파업을 어떤 고민들 속에서 준비를 좀 했었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사실은 2021년도에 저희 노조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 1년 6개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1년, 2년이 이제 지나가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지금이 아니면 어떤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K 방역에 대한 국가의 정부 국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K 방역이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방역 체계 그리고 치료 체계 이면에 존재했었던, 진료 체계 이면에 존재했었던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 넣어서 버티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리고 2004년도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1만 명의 14일 총파업이 염두에 두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투쟁을 3별 총파업이 진행하자. 그것이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 이런 속에서 4월 임시대대 2월부터 시작됐던 정기대대부터 4월 임시대대까지 이런 논의들을 현장과 지속적으로 좀 하면서 2021년도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보건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놓고 올해의 이제 선별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한 노정교섭을 결의했었고 추진을 결의했었고요. 진행 시기는 코로나19 끝나기 전 9월 단호한 총파업 투쟁으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확충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투쟁을 결정했던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K-방역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대단히 이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가 대단히 허약한 조건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만 있고 말로만 공공의료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차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과 공공의료 확충하려겠다라고 하는 정부 당국 혹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실제 이런 변화들이 현장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하반기로 다가갈수록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과 의료의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의료의제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측면들. 그래서 올바른 의료 공공성 정책이 추진되려면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의료의 불평등을 넘어서 질 높은 필수 의료 서비스의 혜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이제 투쟁의 배수진으로 노정교섭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2021년도 올해 저희 노조가 그래서 선별 총파업을 결의하고 선별 총파업의 노정교섭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건 그 이전부터 쭉 준비됐던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98년도에 선별노조 건설 이후에 꾸준히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개입 활동과 그런 이제 그 개입 활동으로 인한 이제 다양한 성과와 경험의 축적을 그리고 각종 정부위원회의 참가와 이런들 속에서의 이제 정책 의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의제별 노정 합의와 지속적인 산별 교섭, 사회적 대화의 2018년도도 사실은 노사정 공동선언들을 좀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사회적 대화 등 초기업 단위의 교섭들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활동을 지속해 내오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1년도에 초기 아마 연초에는 이런 산별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4월 임시대대 실제 4월 29일 날 임시대대 이후에도 총파업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현장의 내부에서는 대단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들과 꾸준한 노력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월 달에 136개 사업장의 동시 쟁의 조정 신청까지 지속적인 현장과의 토론들이 좀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못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절박함 이런 것들을 합의해내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위원장이 전국 순회들을 계속해냈고 심지어 이제 현장 단위 지부의 간부들과도 지속적인 만남 무려 이제 한 40차례 정도가 되던데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현장 조직에 대한 토론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됐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노정교섭이 5월 31일부터 1차 노정교섭이 진행돼서 14차례가 진행되어지면서 잘 아시는 노정 합의가 탄생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수기 발간,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5월 12일 날 있었던 간호사 직접 증언 대회, 그리고 라디오 광고, 언론 홍보, 여론화 투쟁, 집회, 6.23 총력투쟁 결의 대회 등등등을 전개해 나가면서 실제 이제 국민들과의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쭉 만들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연초부터 월 1회 전국 간부들과 200여 명 되는 간부들과의 월 1회 이상의 그 전체 회의를 계속 열었었어요. 지금 회의를 통해서 요구안도 해설하고 요구안을 결의해내는 과정도 있었고 총파업을 결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노정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
하여간 뭐 투쟁과 교섭이 진행되는 모든 공간들마다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을 좀 대단히 강화했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8월 17일 날 역대 최대 규모였던 동시 조정 신청이 136개 의료기관, 저희가 교섭도 하니까 156기인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90% 이루는 이제 동시 조정 신청이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9월 2일 총파업 앞두고 난 총파업 직전까지도 단 한 군데도 이탈하지 않고 이 싸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9월 1일 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세종으로 전세버스 500대 직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놓고 어쨌든 교섭을 경기해 나갔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적 의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게 공공의료 확충, 중앙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협력의 중진료권마다의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완결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라든가 국고지원 확대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간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3의 간병 대응 전문병원들을 설립하는 문제,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99년도에 간호등급 가산제가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 잡는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호인력 확충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2019년도에 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것이 올해 2021년도에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했던 게 저희의 이제 구체적인 요구였던 거고요. 그래서 대정부 교섭, 산별 교섭, 현장 교섭을 지렛대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는 2021년 9월 3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던 것이 4월의 결정이었고, 구체적인 요구로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의료를 확충하라, 그게 2004가 핵심적인 이제 슬로건과 구호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정 합의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대단히 이제 여러 차례 다양하게 좀 자료도 저희가 해설 자료집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기도 하고 언론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요. 2월 25일 날 정기대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했고, 2월에서 4월 동안의 전조합원 실태조사, 역대 최대였던 43,000명의 실태조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핵심적인 코로나19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4월 29일 날 임시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었고, 5월 12일 날 간호사의 날 불법으로 현장 증언대회, 5월 31일부터 노정교섭이 시작했었고, 6월 달에 산별중앙교섭이 시작해서 실제 이제 총파업은 이제 산별중앙교섭을 통해서 이제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이었고, 6월 23일 날 총파업 선포 결의돼 세종에서 3,000명 이상이 결집해서 질서정연하게 3,000명이 방호복 대우가 보건복지부를 에워싸는 이런 이제 투쟁도 전개했었고요. 7월 달 7, 8월 넘어가면서 교대제 개선 국회 토론회와 8월 17일 날 동시쟁의조정 신청 개지고 9월 1일 날 온라인 파업 전야제 2만 비율을 달성하면서 9월 1일 날 노정교섭 타결했던 거고, 이때 노정교섭이 타결하고 난 이후에도 현장 교섭이 정리되지 않았던 11개 사업장들이 파업을 돌입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조선대, 한양대 의료원 등에서 11개 지부가 현장 파업을 돌입했고, 실제 2주가량 진행되어지는 총파업 투쟁들이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2월 25일 날 있었던 정기대의원대, 그 왼쪽에 있는 게 정기대의원대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 4월 29일 날 있었던 총파업 결의를 했던 대의원대인데, 오른쪽 대의원대 4월 29일 날 대의원대는 대면 회의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왼쪽은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요런 이제 화상 시스템이 매달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국적인 소통들을 나갔던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잘 알려진 5월 10일 날 간호사의 날 불법 의료 증언대, 이때 이제 피해 문제라든가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들이 대단히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래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각 직능 간의 직종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제기되어졌고, 이때가 아마 최초로 이제 우리 산별 요구가 대정부 요구가 구체적으로 현장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알려졌던 첫 번째 계기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월 31일부터 해서 노정교섭이 시작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20일 날 제2차관 면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정 실무교섭이 23차례 쭉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저희 올해 대정부 요구 과제들이 쭉 하나하나 이렇게 쭉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논의되고 검토되었습니다. 6월 23일 날 상별총파업 특징 3포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이제 방호복을 입고 직사정연하게 아마 이날 같은 날 이제 금속이 옆에서 저희랑 노동부 앞에서 아마 그 결의대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튼 이렇게 진행도 하고 이렇게 6.23 산별총파업 투쟁 3포대를 하는 날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공공의료 당시 정책관이었던 윤태국 국장이 보건의료 노조와 충분히 노정 실무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잘 논의하겠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했던 과정들이 좀 있으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정부의 태도가 좀 변화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31일 날 1차 노정 실무교섭과 6월 22일까지 3차 실무교섭까지는 사실은 정부는 뭐 교섭이라 부르지도 않고 그냥 노정 간의 협의, 뭐 여러 가지 협의체,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협의체 중에 하나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라고 워딩하기 시작하다가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부터 그러니까 4차 노정 실무교섭부터 복지부 스스로도 이제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부르기 시작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복지부가 아마 합의서를 쓰려고 했던 의지도 전혀 없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8, 9차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8월 달에 돌입하고 9월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배수진에 쳐지면서 그리고 실제 이제 8월 23일 날 조정 신청 후에 첫 교섭 때부터는 정부 스스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냐, 합의서의 원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면 답변서가 이제 합의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워딩되어서 이제 들고 나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부터 노정교섭이 교섭의 형태를 띄었던 건 아니고 보건의료 노조의 산별투쟁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태도들이 차츰차츰 변해갔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협의에서 합의로 그 교섭으로 교섭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당사자로서의 인식들이 차츰차츰 높여졌던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7월 13일 날은 현장 조합원들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수기 모음집을 아마 공모를 해서 수기집도 발간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꽤 많은 분들이 보시긴 했는데 현장 간호사들의 어려움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코로나19 중환자 실력이 NMC 우리 간호사의 이제 증언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어깨가 다쳐갖고 혼자서 이제 거의 100km 가까운 이제 환자를 옮기시다가 어깨가 다치셔서 그 쉬시지도 못한 조건에서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보다 이제 보건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들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어졌던 과정들이 있었고 8월 17일 저희가 사실은 역사적 분기점이 이때부터라고 좀 보여지는데 8월 17일 날 그 150개 정도 되는 이제 그 쟁의조정 교섭 단위 중에서 136개 이제 불가피하게 한 10개 남짓은 이제 불가피하게 교섭하기 어려운 그 조정 신청을 넣기 어려운 10여 개 정도의 지부를 빼고 전체가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파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8월 1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이후에 이제 정부가 합의문을 작성을 하자라고 하는 태도로 좀 전환하고 바뀌어졌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장면이 이제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기자회견 장면으로 이렇게 또 사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9월 1일 산별총파업 전야제인데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건 저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앞에 이렇게 무대를 쌓고 오른쪽에 이렇게 각 지부별로 이렇게 로비에서 로비 집회를 열어 나가면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요것들이 전국 동시 비대면 집회 형태로 전국의 136개 사업장이 동시에 일괄로 추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인 노정 합의가 쟁취되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권덕철 장관이 직접 사인을 나순자 위원장과 직접 사인을 했었고 합의문의 내용들은 전문이 있었고요. 합의 취지와 배경을 담은 전문이 있고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2개의 과제,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8개의 과제,
그리고 이런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담은 2가지, 그리고 부문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의문이 9월 1일 날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 2페이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3페이지 정도에 되는 방대한 합의문이고요. 각각의 합의문들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날짜나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못 박혀 있는 형태의 합의문입니다. 구의 노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론의 지지와 평가들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요 몇 가지를 좀 따와 봤는데요.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 간호사 차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론 보도들이 노조 홍보물 이상의 수준에서 대국민 교육과 조합원 선전의 계기가 마련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언론에 노정 합의 내용들이 실리기도 했었고요. 한 공공병원장, 여기 인천의료원장인데요, 사실은 대한민국 죽어가는 공공의료 부실을 살렸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도 했었고, 공공보건의료 운동의 최대 성과이자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셨고요. 한 간호대 교수는 이게 이제 원주에 있는 간호대 교수인데, 간호사 차후 개선이 죽어가는 인력법이 실질적인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자괴감이 든다. 공공의료 강화자로 그동안 그렇게 요구했지만 꿈쩍도 안 하던 정부가, 기재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시기도 했었고,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의 사례였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했었고요. 최근 정체되어 있던 초기업 교섭이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선별노조의 간부 의미, 그리고 새로운 노동운동 정량을 창출하면서 노조가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했다, 민주주의 경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들을 통해서 저희도 보면서 이런 정도로 의미 있게 평가해 줄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번 구의 노정 합의에 대한 평가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았다, 이런 거고요. 노정교섭의 진행 중의 과정에 있었지만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약속이 있었고, 노정 합의가 끝난 직후에도 국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9월 1일 날이었는데,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던 그 새벽쯤이었는데, 한 10시쯤이었나요? 10시? 요때 이제 국무총리와 직접 이제 마지막 노정교섭, 13차 노정교섭에 와서 국민을 위해서 의미있게 합의해달라, 타결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건복지부가 하여간 의미있게 교섭을 전개해달라고 하는 이제 당부의 말씀도 하고 하는 자리였고요. 대선 후보들도 와서 여기 이낙연 총리가 직접 참가해서 저희 노조 사무실에 방문해서 노정교섭이 진행되는 결과 어쨌든 파업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대선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재명 지사도 이날 같이 아마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바로 방문하려고 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아마 오지 못했었는데, 이재명 지사도 직접 이렇게 파업 처리했던 부분으로 노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 메시지와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했었고요. 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타결 직전과 직후에 여야 여기 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 그 밑에는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도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노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합의 이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요 뒤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합의 이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립중앙원을 직접 방문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직종협회 등에서도 많은 지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민주노총은 가맹산별연맹과의 지역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의 입장들을 밝혀주셨고, 무상의료운동본부나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지역공공의료 확충 대책위, 한국노총 소속 노조, 세브란스 노조도 그랬었고요. 대한간호협회나 각 직종협회들,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지사협의회가 또 지지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노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이후에도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고요. 한심만으로 버틸 수 없는 현실, 전향적으로 협상하라고 하는 내용과 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확충 정부가 미룰 명분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총파 투쟁을 전후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접근했던 과정이랍니다. 2021년 3.1 투쟁 노정 합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9.2 노정교섭 합의 내용에는 가까이 얘기했던 대로 간병 대응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고,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을 살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률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의 제도화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공의료 확충 강화에 관련돼서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곳에 공공의료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들이 공공의료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함께 이런 공공의료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법제도의 재원 마련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었고요. 간호인력 문제를 공론화했던 과정과 간호인력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들도 이번 합의에 담겨져 있고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 등과 관련된 이제 보건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업 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별 노사관계만 보장되어 있는 노동법의 현실에서 노정 교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보여줬고, 늘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정교섭이나 초기업 교섭 추진이나 사회적 대화가 그런 실패의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9.1 노정 합의안을 두고 마라톤 회를 했지만 어쨌든 최종 83%의 찬성으로 대의원대를 통과했고,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 국회에서의 지지 표명, 차기 대선 후보까지도 공약하겠다라고 나서는, 이런 건 대단히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했던 원인과 배경은 초기업 단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노동운동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시사점이 될 거다. 그래서 초기업 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노정 합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후 이행 점검과 관련돼서 주요 언론들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노정 합의가 잘 들여다보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정교섭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이 그런 거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론들도 주요한 사설들을 통해서 노정 합의들이 잘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설로 이렇게 쭉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보시면 쭉 그런 사설들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한겨레, 의역.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여기 머니투데이에 보시는 것처럼 노정합의 유일한 비판과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사들은 의사 증언 안 한다는 정부가 1년 만에 보건의료 노조에는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작년도에 9월 4일 날에 있었던 의정합의라고 부르는데요. 의사인력을 확충하는데 정부가 무릎 꿇었던 의정합의를 1년 만에 이제 번복했던 합의들을 만들어내서 원점을 되돌려서 의사인력 확충의 또 계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이행점검과 후속과제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을 쭉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이렇게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정교섭 이행 점검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기본 대응은 이제 교섭단위 상황실 교섭정책팀 언론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이제 노정교섭을 안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노조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제 다 각각 마무리 짓고 그것을 이제 향후 이제 이행해서 구체적으로 녹여내는 과정들과,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및 정당 대응을 통해서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10월 11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 우석대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협의체들을 운영하기로 합의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여간 이후에도 노정 실무 교섭들이 지속되는 과정들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건 내부용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노정교섭 이행점검을 위한 정책 활동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직종별 회의 구성이라든가 직종별 회의들을 갖춰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각종 아까 연구 사업들을 통해서
노정 합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 노정 합의 그 연구 과제들을 연구의 결론들을 노정교섭에서 어떻게 태울 건지에 대한 그래서 노정 합의 이행 과정에서 노조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화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국정감사 대응과 노정 합의 후속 과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노정 합의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노정 합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노정 합의에 근거해서 입법 과제 예산 사업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서 사업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11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예산과 법제도를 확보하는 사업들을 뭐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이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중에 이미 일부는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랑 후속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적어도 이 5가지 실무협의체가 운영되는 것과 함께 매달 3대3 대표 실무교섭들을 이행점검들을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우리 노조사의 3대3 정례 협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의제별, 과제별 협의들이 별도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협의체 구성 운영을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 인력 기준 마련은 실무협의 결과로서 1차 성과물로서 코로나19 대응 간헐적 배치 기준을 이미 마련을 좀 했습니다. 9월 28일 노정 합의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3차 회의에서 시범 적용안을 확정 짓고 9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적용하고 있는 과정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0월 동안 국정감사 그리고 각종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하는 것과 10월 11월에 예산과 법제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12월까지 몇 가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우선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고 2022년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들까지 이제 기본 로드맵을 다 확정한 상태고 이 로드맵대로 지금 사업들이 이행 점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서 뭐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보건의료 노조의 산별총파업 투쟁 및 구의 노정 합의 평가를 해보면 사회연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축적이 별기와 투쟁을 통해서 성과로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사회연대 전략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 과정이 노정교섭을 통해서 대안적 논의로 이어지는 과정이었고 교육적 결단이 노정교섭을 견인한 힘으로 작동됐고 교섭 합의 그거 넓은 활동이 정부 압박의 힘으로 작동했고 사실은 올해 연초에 전담병원 겨울투쟁이 있었습니다. 전초전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폭력투쟁, 결의대 등 투쟁 과정에서 노정교섭을 교섭답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했었고 특히 136개 동시쟁의 조정 신청은 총파업 준비가 정부의 태도를 변화된 태도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산별적 투쟁이 현장 투쟁이 이어지는 결과로 고대 등이나 이런 데서 이후에 실제 산별 총파업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11개 사업장이 파업들을 하면서 특히 고대는 한 보름 정도의 파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오히려 한 300여 명이 더 가입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파업 투쟁 없는 승리로 전술적 양성을 확보했었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현장 투쟁들이 필요한 이제 과제들이 남기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했던 게 뒤에 나와 있는 결론 대신하였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어드리기보다는 그냥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의 노정 합의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산별 노정 합의고 정책적 범주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재난 위기를 전 국민이 감당하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키고 이후에 노정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성공했다는 점 큰 의미, 기회로 됐다라고 하는 점 대단히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22개의 항목이라고 했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39개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간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염원해왔던 것들이 거의 총망라한 수준이어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건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법들이 합의사항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노동자들 권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개혁 과제를 담아냄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 등이다라고 하는 것과 공성 강화 같은 공공의료 강화와 같은 공공성 확보와 노동자 권익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했던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노정합의 중요한 평가의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의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 이제 사회적 이슈를 정부의 정책 의지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총파업 투쟁이었지만 파업 없는 승리였고 파업하지 않고 타결할 수 있었던 것도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타이밍이나 힘의 관계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업 투쟁과 또 다른
파업투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실제 이제 그 다양한 전술이 가능했던 것은 실제 총파업을 준비하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전조직적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9월 1일 날 파업을 선택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과정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노조가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고 합의를 통해서 결착시키면은 그래서 과제는 남았지만 지속적인 노동교섭의 추진이 뭐 이행장로까지도 합의에 담았던 것은 뭐 이런 이제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평하고 있고 사회적 노동운동이 갖는 약점이 자칫 현장과 유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하여간 1년 내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 투쟁의 목표들과 과제들을 현장과 합의하고 논의해 갔던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투쟁이 가능했던 힘이 산별노조로부터 비롯돼 있었고 사회연대적인 실천적인 조직자이자 집행자였던 그 산별노조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산별노조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였다라고 하는 높이는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뒤처리를 해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휴진 저격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행을 공고히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데 그것이 정부로 하여금 이행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것 아까 얘기했던 뭐 이후에 이제 산별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노정교섭의 필요성들이 확인되어지는 과정이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물론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정교섭을 좋든 좋아하지 않든 노정교섭의 사회적 대안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좀 내리고 있고요. 향후 이제 결론 대신해서 보건의료 노조 산별총파업의 투쟁 및 구의 노정합의 기대 효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서 중요한 기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코로나19 장기화가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보장 취약성, 돌봄과 의료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부족이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던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라고 하는 획기적 전환점은 한국 사회가 보다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출발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성격인 구의 노정 합의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들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이후에 작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향후 이제 구의 노정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신뢰 회복을 하는 이제 큰 효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1년 올해 구의 노정 교섭과 산별총파업 투쟁에 대한 내부 평가들 작업들이 저희 노조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11월까지 현장 토론과 논의들을 통해서 최종의 평가 아마 백서를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들과 준비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수 우리 적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보건의료 노조가 산별 전환 이후에 사용자 단체가 구성이 되고 투쟁과 교섭이 이제 비교적 잘 갖추어진 노조라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우선 첫째로는 요구에 우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을 결합시켰다. 공공의료라는 기체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의료 인력만 확충만 얘기했으면 국민적 동의가 약했을 텐데 공공의료를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투쟁 주체에 있어서도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선 반대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파업이냐 몰매 맞을 일이 있느냐 이런 반대도 있었지만은 지도부가 꾸준하게 설득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통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조합원 투쟁의 주체인 조합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대 최대한 이 우군을 확장을 시켰다는 점이 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방해 노름하지 않도록 중립화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노력도 있었던 것 같고 막판에 이제 교섭을 이제 활용을 해서 벼랑 끝까지 이제 500대를 세종시에 집결시켰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좀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단지 합의사항 내용의 성과만이 아니라 이 투쟁 과정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크지 않나 연구 가치가 있다. 모든 산별이 좀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체적인 조건의 차이는 있습니다.